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0억 이상 검색된 종목 가운데 7번 아이언 패턴이 나온 종목은 신세계, INC, 한미반도체 두 종목입니다. 참 신기하네요. 한미반도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7번 아이언 패턴 들어왔고요. 이 앞에 한미반도체와 연관이 있는 HBM 관련된 반도체 종목이죠. SK하이닉스가 앞에 이틀 연속 7번 아이언 패턴이 들어왔었고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CES 국제 디지털 전자기기 박람회인가요?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뭐 새로운 제품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HBM 관련된 내용들도 언급하고, 사실 그 기사를 보면 이번에 젠슨 황 그 엔비디아 회장이 삼성전자가 원래 HBM의 시초였고 우리는 처음 HBM 반도체를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았다, 뭐 그런 언급을 했던 식으로 기사를 쓴 매체도 보였고요. 그리고 그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HBM을 납품하려면 새로운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구형은 삼성 너네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옛날에 그 HBM으로는 어림없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려면 삼성전자는 새로운 모델, 새로운 기술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 매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와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 아니라 또 다른 업체로부터 우리는 HBM 공급망 사슬 ASCM을 구성을 할 계획이다라는 식의 기사를 쓴 것도 봤습니다. 어찌되었건 HBM, 엔비디아가 잘 나가거나 주목을 받으면 분명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좀 영향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있었고요. 신세계 INC는 이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딩 종목이죠. 그래서 신세계 정 회장 맞나요? 부회장인가? 정용진 트럼프 그 취임식에 초대받아 참석을 했다라는 기사로, 지난번에는 초대받았다라는 기사였나요? 아니면 어쨌든 트럼프를 만났다는 것 관련해서 어쨌든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세계 INC 상한선 패턴으로 오늘 타이틀 종목 뽑았고요. 앞에 오늘은 좀 다르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냥 인트로 음악 하나 깔아놓고 오늘 3분 100억 검색된 종목들과 전일 대비 등락률, 상승률, 하락률 순위 종목들을 그냥 빠르게 클릭해보는, 그러면서 음악을 한번, 배경음악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는 일부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세계 INC입니다. 요 며칠 동안은 조용했죠? 이전에는 올랐죠?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던, 지난번에 올랐던 여기보다 또 높은 자리가 하나 더 있었나요? 요 17,750원이 아마 옛날 선인가 봅니다. 지금은 저렇게 지금도 가로선이 이 점선이긴 하네요. 아마 이거 숙지하면서 아마 그때 그은 선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17,700 한 여기 어디 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인가? 17,000 여기 690원 17,830원 해서 요렇게 옆으로 과거로 되돌아가면 이렇게 탁탁 걸리는 여기 가격을 아마 점선으로 그어 놓았던 것 같고, 예전에도 여기 한번 이렇게 저항을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았는데 오늘 또 받았습니다. 그죠? 그 사실 일단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7번 아이언 패턴은 그러면 100억 이상 검색되고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기준봉이어야 하고, 그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끝 지점이 여기죠. 검색되고 올라오고 기준봉이 되고, 그리고 조정을 받습니다. 기준봉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조정 받을 때 캔들의, 우리는 뭐 3분봉 기준으로 하니까요, 캔들의 모습은 최대한 오늘 신세계 INC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요. 색깔 막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상승, 네, 뭐 이런 상승들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상승의 연속이죠. 상승 이후에 볼까요? 그 파란색을 잠깐 찾아서, 다음 캔들에서 조정이 들어갈 때 첫 번째 발생되는 음봉의 이 시작 높이가 이 양봉의 종가와 이렇게 좀 비슷해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5패턴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막힌 곳이 이렇게 막힌 곳이 5패턴 입장에서는 이 막힌 이 가격을 돌파 기준 가격으로 보는, 보면 조금 편리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뭐냐, 요런 막히기 전까지는 충분히 눌림이,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 힘들거나, 혹은 5패턴에 적합한 조정이나 눌림이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터진다고 해서,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 캔들, 그 다음 캔들에서 어디선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돌파다, 그 돌파된다고 해서 무조건 돌파다 들어가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렇게 돌파가 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 조정의 거래대금, 돌파될 때 거래대금 두 번째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은 패턴의 관계죠. 패턴의 관계. 이평선, 이 패턴, 우리가 5가지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으로 얘와 기준 라인, 그리고 돌파를 형성하는지를 세 박자가 다 맞으면 가장 땡큐하겠죠. 그래서 여기 막힌 자리, 이렇게 보이죠? 보이고 조정받아 이렇게 들어가다가 조정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을 보고 있다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자, 기다렸죠? 조정이 너무 세게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길죠? 근데 이게 길어도 첫 번째 여기 앞에 얘가 몇 프로짜리야? 얘 한 5%, 6%짜리인데 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조정 받아도 이 세 개로 보면 괜찮은 건가 하다가 놓쳤습니다. 이렇게 조정 2개. 조정될 때 거래량, 거래대금 확실히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그러다가 거래량 증가하면서 돌파를 하는 그런 무슨 패턴? 기준봉 하나, 둘, 셋, 넷 만에 하나, 둘, 셋, 넷 안에 돌아 나가면 상한선 패턴이니까 하나에서 돌아 나가는 게 제일 어렵죠. 얘 같은 경우 이 하나에서 돌아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
둘에 돌아 나가든가 하나 둘 셋에 돌아 나가든가 하나 둘 셋 넷에 돌아 나가든가 하는 게 이제 상한선 패턴 전형적이고, 그때는 조정은 상한선 안까지 들어오는데 이건 약간 좀 5위평 위에서 지지받고 돌아 나가야 되는데 5위평 안으로 무너졌죠. 이게 아마 이 음봉이 너무 장대 음봉이라서 좀 무너진 것 같아요. 5위평 밖으로. 이걸 S 패턴이라고 부르긴 애매하죠. 하나, 둘, 셋, 넷에 돌아 나가고, 돌아 나갈 때 거래대금을 터졌으니까요. 조정받는 거 보이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상한선 패턴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VI 들어가고, 거래대금 터지고, VI 풀리고,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막히죠. 막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올라갈까요? 올라가기가 조금 시작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다시 종가 뭐 이런 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작 밑으로였겠죠. 그러다가 종가 다시 시작. 요거 한번 볼까요? 10시 24분에서부터 27분까지. 여긴가? 10시 24분에서부터 27분까지. 시작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27분 내리는 걸로 마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이 아래 꼬리 긴 이 망치형 양봉 캔들은 이 움직일 때는 거의 음봉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럼 두 개 조정인데 또 여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막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져 있고 조정 들어가고 조정. 야, 이 거래대금이 조정으로 보이진 않는데 그죠? 좀 조정 들어갑니다. 하나, 둘, 세 개. 거래대금 좀 줄어들고 또다시 상한선 패턴이 나올까요? 안 나오면 5위평 S 패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못 돌아나가니까 상한선 패턴 실패고 거래대금은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이 정도는 조정이다. 그렇지. 확실히 줄어드는 것들이 보여져야 조정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막힌 곳을 뚫을 때 패턴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정. 그리고 다시 거래대금이 빵 터지면서 다섯 번째는 거의 상한선 패턴과 비슷하지만 5위평 S 패턴 의 시작이겠죠. 가장 빠른 5위평 S 패턴. 다섯 번째 돌아 나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 줍니다. 자꾸 멈칫하고 두 번이나 만들고, 그죠? 세 번 만들고 멈칫 하면서 올라가더니 또 막혀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여기를 또 막히죠. 자, 계속 막힙니다. 막힐 가능성이 이때가 더 높고 두 번째 여기보다 여기가 막힐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점이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15,000원짜리지만 15,500원짜리지만 이미 여기는 17,000원짜리 19%. 여기서부터 10%가 이미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싸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숫자가 줄어드니 자꾸 이렇게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눌러진다. 이거 5위평 S 패턴으로 바로 이걸 기준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이걸 기준봉으로 삼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올라갔으려나요? 못 올라가죠. 조심해야 됩니다. 기준봉은 상한선 밖으로 좀 나가주는 게 좋고 상한선 밖으로 나가지 않은 라인을 기준봉으로 삼으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죠. 뭐 22평 정도까지는 갔다 오든지 이탈하고 오든지 정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 거래대금도 일단은 좀 줄어들어야 하고요. 거래대금의 관계 조금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가 올리는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 줄었다가
많았다가 빼는 데서 그죠. 그래서 한 번 올랐죠. 한 번 했잖아요.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해서 세 번째죠. 우리는 이 한 번 이거를 우리는 기준봉으로 삼기 때문에 이 상승은 못 먹고 이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먹거나 해서 이제 할 텐데 그래서 1, 2, 3이죠. 그래서 우리는 2나 3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데 2나 3을 다 했죠. 그럼 여기는 네,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거래대금이 들쑥날쑥 정리되고 한 방에 거래대금은 많고 적고 많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전체 덩어리로 봤을 때 요런 모양. 근데 많고 적었다가 조금 많았다가 또 적었다가 조금 많았다가 조금 적었다가 조금 많았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건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 진짜 네, 제대로 된 조정들 밋밋하게 나가는 조정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밋밋하게 나가는 그래서 그런 캔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평까지 내려오고 22평 터치로 올라갈까요? 22평 데드 크로스로 올라갈까요? 네. 일단 데드 크로스 났다가 더 이상 안 빠질래 하면서 한번 올리고 거래대금 이제 조금 플랫하게 거래대금들이 정돈되는 모습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치면서 올리죠. 네. 이거 22평 데드 크로스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상한선 밖으로 처음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이 가격대를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어차피 아까 점선으로 제가 찍었던 이 자리를 치고 나가든지 할 때 결국 질질 패턴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는 질질 패턴은 없었고요. 그리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조금 네, 장황하게 했는데 오늘 네. 그래서 설명의 포인트는 막힌 곳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숙제할 때도. 여기도 막히고 뭐 여기가 좀 아주 이쁘게 막혔죠. 요 두 개. 요런 거. 뭐 요런 거. 하나 둘 이렇게 막힌 곳들. 여기는 애매한데 처음으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조정받고 터지긴 했는데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는. 그래서 1, 2, 3 페이크 질질 패턴 가려면 나왔어야 되는데 내려갔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고 막히는 곳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 거래량은 확실히 조정이어야 한다라는 거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5패턴의 그 기준들을 잘 지킨 상태에서 거래량과 함께 복잡하다. 설명도 참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세계 INC는 여기를 기준으로 상한선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타이틀 종목이고요. 저는 여기 못했습니다. 못하고 여기 두 번째 자리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자리는 못했고 두 번째 자리 했고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그 다음에 여기 데드크로스 여기는 아예 안 봤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오후장에 갑자기 슝 하고 나타났죠. 얘가 전일 고가 아래에서 여기 막힌 곳 한번 찾아볼까요? 거래대금 70억 이상 나온 이후에 막힌 곳들 이렇게 잘 보시면 기준봉 기준으로 볼게요. 얘네들은 기준봉 전이니까 기준봉 막히고 상한선 패턴처럼 막히고 요렇게 막힌 곳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거기를 페이크 한번 주고 질질 패턴 관점으로 딱 보이시죠? 그리고 페이크 준 곳을 재돌파를 할 때 거래 대금들이 터지면서 올라오죠. 쭉 올라 뒤에 기준봉이죠. 상한선 밖으로 나가니까 전일 고가도 넘기고 다시 쭉 넘기고 막히고 1, 2, 3에 올라가는 여기서 또 상한선 패턴 한 번 더 터지고 즉 질질이 패턴 터지고 올라가는데 상한선 패턴으로 한 번 더 터지고 올라가는 그 거의 정점에서 100억 터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뭐 보통 이제 크게 터지는 데서 파시는 분들은 여기서 파시겠죠. 이제 쭉 파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그 내려간 여기는 막히는 곳보다는 뭐 조금 꼬리 좀 달리고 자잘구리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다쳤다가 S자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한 이 정도 부근에서 거래대금 들어오죠. 보시면 여기 터지고 조정받는 거래대금들 검정색 100억 이상들 아니야 이 뭉태기에 비해서 얘네들이 좀 조정받는 느낌 이런 회색으로 저는 30억 미만이 회색인데요 30억 미만 혹은 뭐 한 30억대 정도로 해서 이 빨간색이 파란색 정도였다면 훨씬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앞에 기준봉의 거래대금보다는 조정받을 때 확실히 거래대금들의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때 짧게나마 7번 아이언 패턴 한번 짜내봤습니다. 네. 여기서 한 이 정도 한 1, 2% 정도 짜내봤고요. 7번 아이언 패턴과 상관없이 그냥 5패턴으로 본다면 이때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 정말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를 기다려야 되죠? 이 질질 패턴은 점심 먹고 와서 반나절 다 보내고 기다렸다면 질질 패턴 또는 이 질질 패턴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지 못해도 진짜 올라갈 거라면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이 상한선 패턴에서 매매는 가능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의 숙제는 여기 5위평 S 패턴 정도로 해서 큰 상승률은 아니지만 한번 숙제로 선정해 봤습니다. 자, 나머지 숙제 종목이 아닌 것들 한화 엔진입니다. 한화 엔진은 오늘 갑자기 튀어나왔죠? 아침에. 그리고 네, 이 몸통 첫봉 몸통 안에서 그냥 놀았어요. 요거 내일 한번 저는 내일하고 모레하고 매매를 할 수 없어가지고 장중에 시장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한번 혹시나 제 숙제 영상을 함께 보신 분 중에 뭐 물론 저도 되돌아와서 내일 출장을 가기 때문에 저녁에 숙제를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숙제는 건너뛰고 목요일 금요일 숙제 하여튼 내일 숙제는 네,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금요일 숙제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금요일 숙제는 일요일 날쯤 하면 되긴 하겠다. 네, 내일 숙제 때 보든지 할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장 초반에 기준봉 그냥만 때리고 지금 멈췄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상승 나왔고 뭐 얘는 어쨌든 갭으로도 왔고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하락 조정이 그냥 횡보로 질질거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1박 2일 질질 패턴 낼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위에 그어놓은 이 선을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내일 되면 이게 전일 고가 라인이 될 겁니다. 이 전일 고가 라인을 어떤 식으로 그냥 찔렀다가 뺐다가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지 어떤 형태로 패턴이 여기서 말하는 5패턴 말고요. 이 올라갈 때 돌파 패턴이 어떤 건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제
숙제 때 검색된 종목 중에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리기판. 어제 유리기판이 있었죠. 유리기판 중에 어제 SKC 있었습니다. SKC하고 또 뭐 있었지? 필옵틱스. 네,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필옵틱스는 어제 전일 고가 근처를 못 갔어요. 하지만 SKC 어제 검색된 종목 가운데서입니다. 어제 검색된 종목 SKC가 어제 기준으로 가면 딱 요래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한화 엔진은 몸통이 꽤 컸죠. 그 몸통 안에서 놀았는데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갭보다는 높은 자리 그리고 꼬리 이렇게 해서 전일 이렇게 고가 만들고 나름 내려앉았다가 질질거리며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늘 캔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일 고가를 오전에 이렇게 넘겨줍니다. 되게 세게 넘겨줍니다. 나름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때 못 들어갔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양봉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쵸? 그래서 이 고가를 일단 넘기는 게 중요하고 넘긴 다음 넘긴 이 고가와 그 다음에 오늘 이 피벗 2차 장선 이 두 개의 라인을 얘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네. 여기 막힌 거 보이시죠? 어느 정도 막혔잖아요. 그죠? 비슷하지만 기준봉 요건 충분히 갖췄죠. 전일 고가도 넘겼고 상한선 밖으로 나갔고 22평 터치 데드크로스 다시 터치했죠. 상한선 밖으로 나가는 페이크 기준봉 페이크 거래대금 나올 거고 네. 다시 나왔다가 상승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조정 거래대금 조정 하는데 이때 들어가도 자신 있으면 들어가도 되지만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오늘 것만 놓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면 이거 넘길 때까지 꾹꾹 참고 이거 장대 양봉 터지는데 야 이거 그대로 날아가 버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못하면 매수를 못하면 손해 볼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내리 꽂아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도 기다려야 되고 1시간 동안 30분 동안 기다렸네요. 그죠? 다시 네. 또 기다려야 되고 11시까지 2시간을 기다렸네요. 그래서 기다려서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보고 쭉쭉 들어갔더니 그래도 1박 2일 질질 패턴의 성공과 오늘 기준으로 뭐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정도로 해서 단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맥락으로 오늘 이 한화 엔진을 내일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한화하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오늘 얘는 막판에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장 초반 아닌데 그죠? 얘는 좀 이상해요. 그죠? 얘는 좀 다른 형태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오긴 많이 들어왔다. 한화 엔진. 그래서 아까 SKC 봤죠? SKC는 올리고 조정받고 재돌파하면서 올려줬어요. 전일 고가도 딱 그렇게 해줬고요. 근데 SKC와 함께 어제 검색되었던 필옵틱스는 전일 고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게 한화 엔진이 필옵틱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전일 고가 근처 가지도 못하고
그럼 얘는 이 기준봉이 전부 다예요. 재돌파가 없이. 네. 이거 이제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그냥 속된 말로 나가리. 네, 얘는 쓸모 없죠. 네, 쓸모 없습니다. 아직 B급 구역이죠. B급 구역. 하지만 SKC는 네, 전일고가를 넘겨놓고 지지해주고 올려주는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네, 돌파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SKC 형태로 움직일지 필옵틱스 형태로 움직일지 지켜보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한화 엔진은. 다음 하나 인더스트는 뭐 그냥 장 막판에 기준봉 세우고 쭉 빠졌고요. 얘도 뭐 이렇게 보면 여기 막힌 자리로 보이죠. 유한양행도 막힌 자리 딱 보이죠. 네, 재돌파가 없었다. 수젠텍도 막힌 자리 보이시죠? 오전에 찔러놓고 쭉 빠졌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켜준 자리가 어제의 시작 가격. 네. 수젠텍은 이렇게 마감. 수젠텍하고 그러면 연관되는 게 시젠 있고요. 시젠도 비슷하게 움직였죠. 이거 지금 중국산 바이러스 새로운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는 요게 아까 SK CNC와 같은 맥락으로 한번 쳐다봤는, 오늘 쳐다보자라고 해서 어제 여기 라인 그은 전일 고가 라인이고요. 찔렀죠? 돌파했습니다. 근데 기준봉만 만들었다. 그쵸? 네.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럼 지지를 어디 해주는 게 제일 좋았겠습니까?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았겠죠. 네, 지지 안 해주고 네, 지지 쳤습니다. 그냥 네. 쭉 내려갔다가 장막판에 다시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얘가 시외에 보니까 시간 외 현재가 시외 한 3%, 수젠텍이 5%, 시젠이 2%. 그래서 아마 내일 뭐 이렇게 갭으로는 좀 출발할 것 같은데, 갭 출발한 이후에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만, 아까 시간 외가 얼마 3,840원. 네, 거의 여기네요. 그죠? 3,840원 이 근처네. 여기네. 그죠? 이 근처로 시작할까? 아마 대충 시작해서 네, 점프로 갈지 이런 것도 한번 네, 자, 한번 지켜볼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 수젠텍 시젠 보면서 랩지노믹스까지 함께 봤고요. 그다음에 D&D 파마텍 네, 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죠? 재돌파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양봉 마감했고요. 한화오션은 제가 어제 숙지하면서 어제 상한선 패턴으로 올렸고 막혔죠? 네. 막힌 자리 질질 패턴으로 가나 싶었더니 안 가고 말았는데, 어제 그 시위에서 이만큼 올랐는데 네, 시외에서 오른 그 고가를 정도를 찍고 그냥 빠졌다가 네, 다시 네, 시작 가격을 회복하면서 뭐 이렇게 올라간데, 이건 뭐 패턴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네, 애매하게 네, 이렇게 그냥 올라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 재돌파 없고요. 진양제약 네, 갭으로 시작해놓고 그냥 쭉 빠졌습니다. 랩지노믹스 아까 보셨고, SK하이닉스가 오늘 개발학 출발해서 일단은 네, 음봉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며칠 동안 흐름이 상한가 이후에 굉장히 좀 지저분한 느낌. 쏘고 빼버리고 그래서 아니 이게 쏠 때 자꾸 불나방처럼 달라붙는 개미들을 꼬시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느 날 개미가 제대로 달라붙으면 다 던져주고 빠지려고 그러는 건지,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뭔가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지어내고자 하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들어가려고 하면 빼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빼버리고 3분봉인데 들어가려고 하면 빼버리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며칠 동안, 이틀 동안? 그죠? 아니 뭐 한 3일 동안 들어가려고 하면 빼버리고 들어가면 빼버리고 들어가면 빼버리고 아씨 다시 잡아주네 이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더니만 확 빼버리고 오늘 와서 더 빼버리고 물리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좀 지저분한 모습. 그러면서 주의. 아까 신세계 INC가 뭐였지? 아까 여기 뭐 있었는데? 단기 가열 뭐 있었는데? 단기 가열 발동 예고. 한미 반도체 없고요. 하나 엔진 없고 하나 인더스트 없고 유한 수젠 없고요. 시젠 얘네들은 이제 다 빠져갖고 뭐 단기 가열 있겠습니까? 랩지. 네, 랩지노믹스가 단기 가열 발동 예고. 레인보우는 투자 주의, 경고, 과열 뭐 등등 다 예고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 종목 다 살펴봤습니다. 1부는 이렇게 해서 좀 마치고 오늘 좀 길었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전일 대비 등락률. 신형 와코르 속옷 회사잖아요, 이거. 어제 캔들이 왜 이래? 3분봉 맞나? 육. 캔들이 좀 이상하네. 네. 이상한 놈 건너뛸게요. 하루가 너무 이상해요. 근데 뭔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 고려 저평가 분석. 다음 세니젠은 시총이 200억, 유튜브아이오 400억, 아이크래프트 400억, 삼성공조 990억. 삼성공조는 1000억 정도 되어가니까 한번 볼게요. 액침 냉각 요건 CES 관련이죠. 네, 참고하시고요.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은 여기 없네. 네. 그러면 여기를 여기 있네요. 냉각 시스템, 삼성공조, 유리기판 냉각 HBM, 삼성공조, 워트. 이거 워트 없는데? 워트 아까 여기서 봤나? 아닌데요, 그죠? 워트 없습니다. 하여튼 워트 12%인데 이게 왜 없지? 전체인데. 시청도 전체고. 뭐 잘못 봤나? 이삭 엔지니어링. 워트 8%. 이거 오늘 거 아니네. 네, 예전 건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것이 아니더라. 1월 8일 오늘 거 맞는데. 2시 30분 기준이었네요. 올랐다가 내렸나 봅니다. 네. 그때 뒤에 있겠죠. 어쨌든 요 종목들 참고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침 냉각 CES에서 언급이 있었다. 그 다음 현대 ADM은 관계사 관련해서
이건 항암제 전환사업 협약 체결 소식이네요. 스탁 환기 종목 K바이오 300억, CE랩 500억, 글로번 환기 종목, DYD 환기 종목입니다. 경영권 변경, 네. 주인 바뀌겠다는 이야기겠죠? 다음 신세계 INC 오늘 숙제 종목이었고요. 트럼프 취임식 무도회 모두 참석 예정 소식입니다. 한싹 600억, 메타케어 500억, 바이온 200억. 그래서 전부 다 시총 낮고 다 동전이고, 자, 말 나온, 자, 살펴본 김에, 지금 1월이죠, 이제. 설날 지나고, 구정 지나고, 2월, 3월 들어가면, 상장 폐지의 시즌이 도래하겠죠. 그래서, 물론, 저는 얘네들이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되질 않는데, 그냥 혹시나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항상 이 동전주들 이제 곧 집에 갈 종목들이겠죠? 상장 폐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시총 여부 상관없이 이 동전주들은 시총이 다 거지겠죠. 거지일 겁니다. 시총 동전주가 아닌데 한 10,000원, 20,000원짜리인데도 시총 거지 종목들도 있어요. 시가총액 낮은 종목도 잘 피해 다니셔야 하고, 그다음에 액면가 낮은 종목들도 잘 피해 다니셔야 합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하락률 상위 종목 딥마인드 600억, HVAM 이건 3,000억짜리죠? 이건 왜 빠졌을까? 빠진 건 또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요. 네. HVM 첨단 금속 제조 무인 화성 발사 우주선 아이윈 플러스 500억, 올릭스 2,000억. 올릭스도 네, 이렇게 갑자기 밑으로 네, 꽂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ICDK가 잘 가다가 이제 상승 좀 했다가 좀 조정 크게 받는.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는 양자죠, 양자. 주의, 개발하. SOS랩도 신규 상장이었는데 잘 올라가다가 일단 조정 좀 크게 받은 상황. 그다음에 DNA 링크 이것도 이건 너무 이거는 뭐 거래가 없네요. 보로노이 1조 4천억짜리 신약 후보 물질 관련된 업체인데 내려가다가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구름에 탁 부딪히고 크게 빠진 듯한 그런 모습. 이제 하락률 애들이니까 다 모양이 다 이렇습니다. 네,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2부 끝나고요. 이제 지수 업종 종합 차트 001. 네. 좀 조정받는 60일 이동 평균선과 이 구름 속에서 좀 조정받는 듯한 모습 보여서 오늘 살짝 올리면서 시작 자체가 조금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제 미국 시장 지수가 좀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좀 밑에서 시작을 했고, 하지만 국내 증시는 조금 올리는 모습이고요. 거래대금도 10조를 넘겼습니다. 드디어 10조를 넘겼고 외국인 또 사주었고요. 기관이 또 사주었고 해서 이 구름을 진짜로 밟고 한번 나가보려나 생각. 그다음에 네. 코스닥도 뭐 좀 비슷한 느낌이죠. 코스닥 거래대금 6조.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았어요. 7조, 8조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6조로 좀 줄어든 느낌. 괜찮아요. 여기서 좀 조정받다가 다시 이렇게 어디 지지받고 올라가 줄 때 조정받는 느낌이라면, 근데 이 지수를 조정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다. 거래대금까지 조정받으면 조금 거시기 하죠. 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 던졌네요. 그럼 이게 다 개인이 받았겠죠. 시장종합 숫자들 한번 볼게요. 네. 코스닥 개인이 다 받았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었고요. 개인이 다 팔았습니다. 숫자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한 종목이 조금 많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10조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1.16. 코스닥은 거래대금 조금 줄어든 6조로 해서 0.19 비슷한 상황으로 종가마가 선물이 조금 올랐고, 네, 옵션은 사자 쪽. 그다음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샀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 그 다음에는 환율이 올랐습니다. 조금. 9원이면 조금은 아니다. 0.62 환율 0.6이면 큰데 지금 1460원 70원. 어쨌든 환율이 조금 계속 거시기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수까지 봤습니다. 마감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장중에 보면서 요즘 좀 핫했던 종목 중에 특정일자 상한가, 이거는 뭐 오늘 건너뛸게요. 핫했던 종목이 있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한국첨단소재네. 이 종목 혹시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 어디일까요? 뭐 결론적으로 다 나오지만 돌파나 눌림이나 아무 때나 매수를 하든지 간에 심리적으로 돌파에 처음에 매달 때는 이런 데 다 매달리죠. 이런 데 다 매달립니다. 이런 데 이제 기대감으로 갖고 들어가든지 이런 데.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텅 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손절을 할 법도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차트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적으로 되게 꼬시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우리 5패턴으로 보면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매할 일이 전혀 없는데 가끔 이런 데서 반등 노리고 매매하러 들어가시거나 B급 구역에서 이런 언덕을 넘긴다 생각하고 미리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에 이 올렸죠? 내렸죠? 올리는 척 했죠? 그리고 횡보하죠? 횡보가 길어지고 거래대금이 계속 안 들어와요.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이제. 안 올라가주면 밑으로 늘어지죠. 다시 밑으로 아래로 이렇게 처지죠. 네. 이거 손절 피봇 2차장 뭐 아니면 여기 전저 할 때 나는 손절한다. 여기 뭐 첫 번째 돌파 라인 이게 전저고 그죠? 여기를 여기서 받아주고 올려주기는 했는데 여기까지는 못 가고 떨어졌다가 올려주는 척 하는데 거래대금 없고 계속 거래대금 없이 가다가 오른쪽 우하향하면서 고개 숙이는데 피부 2차 장선 이탈하면은 버리겠다. 그 정도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 지지해서 반등해줬던 돌파 지지해줬던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겠다 생각하고 자동 걸어놓으면 여기에서 손절 됐겠죠. 그나마 다행인데 야 손절되고 올라가더라 하면서 여기 붙으면 이제 절대로 안 되겠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체결이 안 됐다면 이런 데서 체결되면서 그래 빠질 것 같아요. 체결 안 되면 거래대금 이때 터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때는 수동으로 손절 라인 상관없이 늘어지면 아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보여서 계속 보다 보니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요런 게 가끔 요런 게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돌파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보는데 올라가줘야지 하는데 이렇게 빠지는 이렇게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이게 갑자기 오늘 이런 사례가 보였고 숙제 때 한번 언급할 수 있어서
한번 말씀해 드려봤습니다. 100%는 아닌데 네, 아니다 싶으면 내가 기대한 그 것과 조금은 느낌이 싸하게 이상하게 흐른다 싶으면 이때가 나올 때가 맞습니다. 괜히 여기서 올려주겠지 쌍바닥 막 온갖 밭이 올라가지 이러면서 네, 합리화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것들도 네, 집어 던지기 전에 페이크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진짜 이게 네, 차라리 돌파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때론 또 나을 때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게다가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신 분들은 없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뇌동 터지면 네, 이런 데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또 캔들의 모습들도 봐서 같이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하고 모레는 개인적으로 출장 아까 앞에 말씀드려서 매매는 없고 시장 또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으나 내일은 숙제를 아마 내일은 숙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금요일 숙제는 제가 주말에 조금 네, 개인적인 또 볼 일이 좀 있어서 금요일 숙제는 일요일 정도 해서 제가 숙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죠.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숙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